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니네 책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잘 봐.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이 있는 상태에서, 알았지?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여학생의 수. 여학생의 수 몇 명 또는 몇 명 또는 몇 명이야. 잠깐만. 중 2명을 뽑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학생의 수 몇 명 또는 몇 명 또는 몇 명이에요? 0명 또는 1명 또는 2명이지,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상황이야? 얘는 그럼 무슨 상황이야? 남학생 2명 나타나는 상황이 왔니? 얘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나타나는 상황이지. 얘는 여학생 2명 나타나는 상황이야, 맞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학생을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학생의 수를 찾았고요. 다음 상황이 가지는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경우에서 얼마야? 2명, 3명, 5명 중 2명 뽑는 거잖아.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5, C, 2조 얼마예요? 10가지예요. 5C 2잖아요. 몇 가지야? 10가지잖아. 그럼 남자 2명 나타나는 상황은 10가지 분에 3명 중 2명이지. 됐어? 얘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는 10가지 중에 6가지죠. 그쵸? 3명 중 하나 2명 중 하나잖아요. 그죠? 얘는요? 됐니?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남학생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남학생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0개 또는 1명 또는 2명이지. 그럼 얘는 지금 여학생 2명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10분의 1이겠다. 맞니? 얘는 이거랑 똑같죠? 10분의 6이에요. 맞아요? 얘는요? 얘는요? 지금 남학생 2명 나온다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지, 그치? 10분의 3이라고. 이때 봐봐. 내가 얘를 기준으로 볼지 얘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나타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이 달라. 알았어? 이때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거냐를 보고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알았니?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어떤 변수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는데 그 확률 변수를 여학생으로 잡을지 남학생으로 잡을지에 따라 나타나는 확률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때 확률 변수에 따라 나타나는 이 확률들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보고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를 x에 따른 확률을 p x는 스몰 x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가 누구야? 빨리 앉아. 확률 변수. 지금은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여학생의 수가 확률 변수지, 그렇지? 여학생의 수 x가 0명이냐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 확률이 달라진다고요. 알겠죠? 그
그걸 확률 분포표라는 곳에다가 나열하게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 확률 px가요. 지금 우리는 여학생을 확률 변수로 본다고 하였을 때 여학생이 0명일 때 확률과 1명일 때 확률, 2명일 때 확률이 달라진다고. 그게 각각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과 같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알았지? 하나는 이상 확률 분포이고 또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야. 이상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이 개수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나타날 수 있는 여학생의 수는 0명, 1명, 2명이라고 정확하게 셀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상 확률 분포라고 하고 얘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 확률 변수가 정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유한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때 우리는 이상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키 아니면 시간 같은 걸 정확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가만히 키 얼마야? 165요. 정확하게 165.0000000이야? 아니지 모르지. 네 컨디션에 따라 너의 척추 컨디션에 따라 165.1일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끔 164.99997일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 다만 우리가 지금 센티미터 단위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수치화 시켜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의 키가 정확하게 1cm 아니면 0.1cm로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로 나타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이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니? 불가능하다고. 왜? 0과 1 사이에 몇 개의 실수가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달려있죠. 그렇죠? 맞나요? 무수히 많은 개수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표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값을 표현해야 될 때는 뭘 이용하냐? 그래프를 이용하지. 그렇지? 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가 무한계이거나 셀 수 없는 형태일 때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게다가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하나 표현하기가 힘들 거야. 예를 들어 100개라 하더라도 그건 유한계거든 얘들아. 그치? 이 개수가 100개라 하더라도 이건 유한계란 말이야. 근데 확률 변수의 개수가 이렇게 유한계긴 하지만 100개 정도 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숫자를 하나하나 쓰긴 힘들어. 그래서 그 확률이 나타나는 형태를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너네한테 하라고 안 하니까 쫄지 마. 알려줄 거야. 식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 그때 나타나는 함수식을 이상 확률 분포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 아니 근데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량이 뭐예요? 질량이 뭐예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지, 그치? 무게 아니죠, 그죠? 무게랑 다른 얘기죠.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건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밀도하면 무슨 생각나니? 밀도하면 무슨 생각나? 아무 생각 안 나? 버스 생각나. 예? 뭐가 생각난다고요? 버스요. 밀도랑 버스랑 무슨 관계 있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버스에. 그러니까 밀도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빽빽한 정도야, 그치? 이 수랑 수 사이에 되게 많은 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고. 알았어? 이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x가 확률 변수 x가 0 이상 5 3 이하일 때 라고 하면, 예를 들어 확률 질량 함수가 fx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이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이산 확률 분포거든. 기 때문에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이 정수뿐이에요. 알았어? 그럼 0 이상 3 이하라고 할지언정 x는 가능한 값이 0, 1, 2, 3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0 이상 3 이하라고 해서 0, 1, 2, 3만 쓰니?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는 이 x 값을 정수 조건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래서 F0, F1, F2, F3 이게 확률 변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확률이잖아, 그치? 함수식에 대입한 거니까 결과는 확률일 거 아니야. 아니야?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여야 돼?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됐어? 근데 확률 밀도 함수 fx는 똑같이 x가 0 이상 3 이하라고 한다고 해도 뭘 해야 되냐면 너는 f0부터 그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무한하게 많은 이 값들을 다 더해줘야 1이 되는 상황인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f0, f 가운데 얼마 이 높이들을 싹 다 더하게 되겠지. 빈틈없이. 맞니? 이 높이들을 빈틈없이 싹 다 더하면 일어나는 일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요 넓이가 1이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추격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책 저한테 한번 했었는데 뭐예요? 86쪽 보세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질량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니네가 알아야 돼. 확률 질량 함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산 확률 분포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산 확률 분포 내에서 x가 px는 뭐래? kx래. 근데 x가 얼마? 1, 2, 3, 4래. 그치? 그럼 봐봐. kx에다가 1 대입하면 k죠.
맞죠? 우리 지금 px가 kx라고 돼 있거든. 얘가 함수예요.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상 확률 분포 내에서 이 확률을 나타내고자 하는 함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열로 치면 일반항인 거야.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x가 얼마? 1, 2, 3, 4 내에서 놀고 있다고. 그치? 이거 이상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1, 2, 3, 4만 넣으면 돼. 알았어? 그럼 1일 때 얼마예요? k. 맞아요? 2일 때 얼마야? 2k. 3일 때는 3k. 4일 때는 4k. 이게 뭐야? 모든 확률의 합이야.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알겠니? 4, 5, 6, 7, 8, 9, 10이죠. 그쵸? 그럼 k는 얼마다? 10분의 1이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 px는 x에 대하여 10분의 1x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 2번 봐봐. x가 1 이상 3이야. p x가 1 이상 3이한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상 확률 분포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3까지의 모든 값이 아니라 1이랑 2랑 3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얘가 x가 1일 때지, 얘가 2일 때랑 얘가 3일 때지, 그치? 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에서 3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하시니까 요거 구하세요 이 얘기잖아. 아니야? 3, 4, 5, 6이지. 10분의 6이어야 된다고. 알겠니?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 2번 보세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다. 거기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에다가 밑줄 그어라. 그러니까 결국 확률 변수는 내가 누굴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남학생 수 지금 대표 2명을 뽑을 거잖아. 그럼 남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명 또는 몇 명 또는 몇 명이야? 얘들아 시간 없다 빨리. 몇 번 하는 거예요? 네? 집중 안 할 거야 너. 2번? 2번? 대표 유형 2번이라고. 남학생 4명과 여학생 둘 총 6명 중에서 2명 뽑을 거라고. 그중 확률 변수를 우리는 남학생으로 볼 거란 말이야. 그럼 될 수 있는 남학생 수는 몇 명 또는 몇 명 또는 몇 명이야? 0명 0명 또는 1명 또는 2명이지. 그래 안 그래? 남학생이 0명 뽑힌다는 건 여학생이 몇 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2명 2명. 그럼 몇 명 중? 지금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6명 중 2명 뽑는 경우의 수잖아. 그치? 몇 가지야? 15가지 15가지 중에 여학생 2명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여학생 2명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겠지. 그치? 그럼 15분의 야 남학생 1명이라는 소리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몇 가지예요? 8가지 15분의 남학생 2명은 남학생 4명 중 2명 뽑기지. 몇 가지예요? 2가지 예? 2가지라고? 아, 남학생 4명 중 2명 뽑긴데? 6가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았냐? 그러면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 쉬운데, 자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알려줄게요. 지금 분모가 15인 건 사실 변함이 없어. 그치?
그럼 x가 0일 때 1, 1일 때 8, 2일 때 6.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얘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게 남학생, 0명, 여학생, 2명인 상황. 얘가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인 상황. 남학생, 2명, 여학생, 0명인 상황이지. 그럼 남학생 몇 명 중 얘를 x라고 한다면 남학생 몇 명 중 남학생이 지금 몇 명인데 4명 있잖아. 4명 중 x면 뽑힐 것이고, 그쵸? 여학생은 몇 명 중? 2명 중 이거 뽑고 남은 거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린 2명 뽑을 거잖아. 맞아? 2명 뽑을 거니까 2-x 이렇게 되는 말이야.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0명일 때의 확률은 15분의 4c 0 곱하기 2c 2란 말이야. 그치? 확률 변수 x가 1명일 때는 4c 1 곱하기 2c 1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걸 보고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표로 나타낸 거죠 이게. 그럼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인데 1명 이상이라고 하면 1명 또는 2명이지. 아니 그때 확률을 구하시오거든. 얼마예요? 15분의 14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 3번 봐봐. 요즘 너 책 읽니? 니네 왜 이렇게 해? 대표형 3번 봐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k분의 x 이고요. 0 이상 2 이하래. 맞니? 0 이상 2 이하래. 근데 어쨌든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고. 어떤 1차 함수니? 감소. 0. 예? 뭔 감소야 갑자기? 0,0을 지나는 1차 함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보겠다고. 알았니? 0에서 2까지 보겠다고. 아까 지금 이거 무슨 함수라고 했어? 확률 무슨 함수? 밀도 함수죠. 예? 그럼 이거 이산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는 0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확률 변수 x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하나의 값을 다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요 높이가 각각의 확률인데 그걸 싹 다 더할 거라고.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차 있는 이 y 값들을 싹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1이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 뭐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는 얘기다. 알았니?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1이려면 높이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되니? 삼각형 넓이가 1인데 높이 얼마냐고 묻는 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텐데. 2요. 윗변 얼마야? 넓이가 1이니까 높이 얼마여야 돼? 1이요. 1이어야 되지. 그럼 얘는 지금 2,1을 지나는 그래프죠.
맞아요. 그럼 K는 얼마야? 2야?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x가 돼야 돼. 됐어? 그리고 나서 뭐하래? K 값을 구하라였고 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P x가 1, 2 상에서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1이 요쯤 있을 거고 맞니? 1 이상에서의 확률의 총합을 구하라 하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가 된다고. 응? 그럼 요 넓이는 지금 봐봐.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별로 관계 없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전체 넓이가 1일 테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거든. 요 삼각형을 빼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1일 때 y값 얼마야? 일일 때 y값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니 우리 K 구하지 않았니 방금? 응? 그리고 함수식 만들지 않았니? 예? x가 1일 때 y값 얼마냐고 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야? 왜 그래? 왜 그러는데? y값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어? 그럼 넓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얘 넓이 얼만데? 아니 전체 넓이가 1이라니까? 이게 4분의 1이라며. 그럼 얘 얼만데? 이잖아. 그래서 px가 1 이상일 때의 모든 확률의 합이 4분의 3이라고요. 알았어? 자, 그 다음 조금 이따 들어올래? 자, 우리 산포도 라는 걸 중3 때 배웠습니다. 맞죠? 산포도가 뭐야? 준이야, 산포도가 뭐야? 어떤 자료들이, 이게 지금 통계 파트예요. 알겠죠? 어떤 자료들이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모여 있는지에 대한 지표다. 알았니? 그럼 산포도를 구할 때는 항상 우리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해왔는데, 자, 방금 나왔던 확률 분포표 다시 하나 그려줄게. 0, 1, 2 하고 6분의 1, 6분의 3, 6분의 2 정도라고 쓸게요. 알겠죠? 그럼 이게 봐봐. 0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라는 소리는 전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 중 0이 한 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쵸? 그럼 1이 6분의 3의 확률로 나온다는 소리는 전체 6개 중 3개가 1인 거고 나머지 2개가 2인 거예요. 이 뜻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의 값을 변량이라고 부르거든. 각각의 값을 별량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어떻게 구하냐?
주무시지 마시고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 수업할 때 네가 그 책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결국 또 똑같은 얘기를 해. 선생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 책, 이게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부방법이 되게 잘못된 게 책에는 너무 많은 전문 용어들이 적혀 있어서 니네가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할 때는 제발 앞에를 좀 봐. 지금 그걸 보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분산 외구한 거예요. 이래버린다고 또. 평균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주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전체 개수 아니에요? 그죠? 요게 요 별량이 개수거든? 확률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얘랑 곱한 게 봐봐 6분의 이렇게 하자. 얘랑 곱하면 0이지. 근데 이렇게 적을게. 얘랑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 그걸 다 더해주면 얼마야? 3, 4, 7이잖아, 그치? 이게 뭐야? 이게 요거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각 별량의 총합이라고. 요게 전체 개수죠. 평균이죠, 평균. 그럼 우리 확률분포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면 된다. 그리고 다 더하면 된다. 알았니? 이걸 우리는 평균이라고도 하고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알았니? 이거 왜 기대값이라고 하냐면 내가 0, 1, 1, 1, 2 총 6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았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 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값인데 물론 확률은 지금 1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지만 0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나는 하나를 뽑았을 때 얼마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1이 나온다라고 무조건 1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분명 이 값들의 평균값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평균을 우리는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통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x에 대한 평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니? 자, 그리고 편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혹시 편차가 뭔지 기억나요? 뭔데? 편차가 뭐야? 숫자를 좀 바꿔볼까? 1, 1, 2, 2, 2, 3, 3이라고 하자. 평균 얼마야? 계산 안 해봐도 이겼지, 그치? 아니, 그럼 여기서 요 놈의 편차는 얼마예요? 응? 마이너스 1. 왜? 그러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근데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별량이 여러분, 이 별량이 평균 2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가다. 그러니까 별량 1이라는 놈은 평균 2보다 1 작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알았어? 그럼 잘 봐. 얘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네 셋 다 0이죠. 1이고 1이죠. 다 더해봐. 얼마야? 0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격은 편차의 총합은 0이야. 어떤 자격도. 알았어?
알았어? 평균이라는 건 그 자료의 별량들의 완전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편차는 평균을 못 구해니네. 왜? 애초에 평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냐면 삼포도라는 얘기부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삼포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이 자료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나 멀리, 얼마나 가까이 흩어져 있는가를 얘기하는 정도란 말이야. 알았어? 근데 그걸 평균 내려고 다 더하면 0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편차는 우리가 애초에 평균을 못 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입니다. 알겠어요? 제곱하면 전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걸 보고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알겠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하자. 수업해야 되니까. 근데 분산을 구하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별량이지, 각 별량. 각 별량들을 제곱한 뒤 평균을 내요. 알겠죠? 각 별량들을 제곱한, 지금부터는 이걸로 계산할 거야. 잘 봐나. 각 별량들을 제곱한 뒤 평균을 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평균 있지? 그 평균의 제곱을 뺀다 얘들아. 알았니? 일단은 알고 계세요. 이거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목요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